제가 이더리움 가격을 좋게 봤던 이유, 기관들의 진입이에요. 비트코인을 담아서 지네들 기업 가치를 올렸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잘 나가. 그럼 그 모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는 이더리움 들어가죠. 자,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대규모 감세한 드라이브. 미국 30년 국채금리 5% 넘었다. 자, 우리 정규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죠. 미국의 신용등급 무디스가 하향 조정을 했고, 요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거다, 안 줄 거다? 우리 하우스 예상 크게 영향을 안 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만약에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럼 국채금리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채금리 2011년도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국채금리가 오히려 어떻게 됐다? 빠졌다. 국채금리 빠졌고요,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야, 미국 전세계 1등 미국이 흔들릴 정도면 이거 진짜 뭔가 무너지겠구나, 힘들겠구나. 시장이 안전자산 수요가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담게 되죠. 채권 가격 올라가고 국채금리는 떨어집니다. 달러는 당연히 강세로 돌겠죠. 자, 근데 제가 시장에 큰 영향 안 줄 겁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채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달러는 약세로 갈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럼 실제로 달러랑 국채금리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볼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됐나 한번 볼게요.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갔네요. 보이세요? 정규방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달러 한번 볼까요? 진짜로 달러 빠졌나? 코인이슈 유놈이 얘기한 대로 달러 빠졌을까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달러가 쭉 빠졌습니다. 우리 하우스 예상한 대로 쭉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국채금리 튀고 달러는 또 약세로 빠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연준위원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금리 인하 9월로. 자,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됐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졌다, 오히려 악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야, 얘 분석 반대로 하네. 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 늦게 내린대. 아니죠.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린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할까, 내리고 싶지 않아 할까? 이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롬 파웰 연준이 금리 내리기 싫어할까, 내리고 싶어 할까? 연준은 누구 은행이에요? 누구 중앙은행이야?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여러분들. 연준이 그동안 해왔던 경제 예상, 예측들 다 맞췄어요? 100개 예측했으면 98개가 다 틀렸어요. 왜 그럴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왜? 미국 중앙은행이거든.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도 중립을 지키는 척 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금리를 내려서 미국의 경제를 부양시키고 싶다고요. 백악관 서울특파원 코인이시 경제 채널이야?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제롬 파웰 연준조차도 금리를 내려주고 싶다고. 왜? 금리를 못 내리면요, 나중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되고 둔화로 빠지잖아요? 누구 탓일까? 트럼프 5월 연준 탓이에요. 아, 내가 연준 위원장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좋았고 경기 침체가 없었고 자기 후손 대대적으로 아들한테도 조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내가 있을 때 내가 금리를 늦게 내려서 경기 침체가 터졌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금리를 못 내린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통해서 망나니처럼 뛰어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관세 협상이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끝나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선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번에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키포인트가 딱 꽂히죠? 야, 연준 위원들이 9월달에 내린다더라. 6월달, 7월달은 물 건너갔다.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겠네. 아, 짜증난다. 9월만 이것만 보이죠? 뭐라 그래요?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온다.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 위원님들 금리 언제 내릴 거예요? 금리 어떻게 할 거예요? 죄다 연준 위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한 게 뭐예요? 관세 정책 때문에, 관세 인상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면 6월달, 7월달 유예 기간이 이제 90일 끝나가죠. 7월달. 6월달, 7월달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협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해소가 되면 연준 위원들은 하나같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 관세가 협상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금리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달, 7월달 안 내리더라도 9월달에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을 줄 수 있죠. 지금은 9월달에 내린다 얘기 못하죠. 언제 내린다 얘기를 못해요. 근데 시장에 9월달 내려줄 겁니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언제다? 6월달, 7월달.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관세 협상이 끝나. 그러면 6월달이나 7월달에도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고요. 그럼 9월달에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6월달, 7월달 그때부터 시장의 채권 금리 하락이 선반영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리기 전부터 반영을 한다고.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은 빠르게 앞당겨질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속고도 몰라? 21년도인가 22년도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물가는 일시적입니다. 기억나세요? 그 얘기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믿었죠? 그 얘기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22년도 미국 CPI 9.1% 찍었죠? 미국의 물가가 9%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 안 내립니다, 못 내립니다 해놓고 작년 9월 달에 50bp나 내렸죠? 응? 50bp나 내렸다고. 그리고 또 내렸어요. 아직도 금리가 넣습니다. 작년 잭슨 홀 미팅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 저번 주에 얘기 있었죠? 연설. 그때 중립금리가 높다 얘기했었죠? 그 얘기 똑같이 했었어. 작년 9월 달에. 근데 그때는 50bp를 내렸어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연준이 하는 얘기들, 스탠스들 내일 당장 바뀔 수도 있는 게 연준이에요. 9월 달에 무조건 내린다? 여러분들 예상하지 마세요. 6월 달, 7월 달에도 충분히 내릴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나. 그리고 저는 이번에 미국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멤버십에서 다뤄드렸죠?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승장이 됐던 엑시트 시점을 예상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트럼프 신용등급 강등에도 감세 법안 처리 압박, 반대 공화의원에 퇴출될 수도. 야, 근데 재밌어요. 노인의 힘도 좋아. 정치 하긴 뭐 우리도 막 욕하고 싸우고 뭐 트럼프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똑같다. 정치인들은. 우리 개 땡땡 씨 땡땡 욕하는 거 똑같지. 트럼프 대통령도 막 F 땡땡 욕했다 그러죠? 무튼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세 법안에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자, 홈디포는 트럼프 태클을 탔죠? 우리 월마트는요,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안 올려요. 트럼프 시대인데 지금 트럼프한테 조금 빈정사거나 조금 하게 되면은 우리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잘했죠? 가격 안 올립니다. 대신 몇 품목은 물건을 못 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판매 중지되는 제품은 몇 개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홈디포는 트럼프의 뒤에를 쫄쫄 따라 붙는 태클을 탔습니다. 월마트는 아닙니다. 가격 올릴 겁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보인다. 근데 저는 월마트도 아마 유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좀 보시면 되는데 홈디포 라이벌이 로우스예요. 자, 로우스가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까? 홈디포도 가격 안 올린다고 하네요. 우리도 안 올립니다. 자, 월마트 가격 올린다 그러죠? 월마트 경쟁사가 타겟이에요.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타겟은 어떨까? 월마트가 가격을 올린다고요? 저희는 안 올릴게요. 월마트가 올려요? 우리 타겟으로 와서 사세요. 대신 판매 중단되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월마트는 내일 모레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정책과 정부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조금 유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타겟이나 아니면 로우스나 얘네들의 또 계열이 정치적인 성향이 민주 쪽이야. 그러면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홈디포 경쟁사 로우스, 유통업체들, 그리고 월마트 경쟁사 타겟, 얘네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 얘네들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 안 올린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전화까지 받은 마당에 올리기 쉽지 않겠죠.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 눈치도 있겠지만 미국 국민들 눈치도 있어요. 지금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민해 있는 거.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 글로벌 국민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물가예요. 물가 올라가는 거,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이거 가장 혈안이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월마트든 홈디포든 내가 집 앞에 있는 마트고 매일매일 다니는 이거 마트인데 이런 애들이 상품 가격을 올린대. 트럼프뿐만 아니라 당연히 열받겠죠. 승질 나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리진 않을 거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오늘은 실적 한번 보고 물건 가격 올리는지 보자는 거. 자, 테슬라와 XAI, 엔비디아 AMD 칩 계속 구매할 거. 테슬라가 엔비디아 칩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테슬라 얘네들도 반도체 만든다고 막 하죠. 그래도 엔비디아 거 산대 좋대. 진짜 기술적으로 좋고 제품 마진이나 원가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겠지만 저는 이게 트럼프 전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엔비디아 칩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엔비디아가 뭐 대마주야? 나스닥이죠. 미국 증시 들어올리려는 이렇게 트럼프와 머스크와 미국 백악관이 지금 이렇게 푸스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해가지고 갑자기 젠슨항 CEO 얘기를 하면서 젠슨항은 내 친구라 그런다. 그 무슨 뜻이에요? 엔비디아 사라. 사우디가 엔비디아 거 살 거다. 칩을 살 거다. 엔비디아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뭔 뜻이에요? 나스닥 부양시키겠다. SNS로 미국 주식 싸다. 지금 바이더 디비다. 매수해야 된다 얘기하죠. 미국 증시 본격적으로 부양시키겠구나. 백악관품 나오고 있구나. 시장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GDP 나우 2분기 성장률 2.5%로 0.2%포인트 상향. 얼마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1분기 GDP 마이너스 0.3 발표됐죠? 야, 딱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됐네. 야, 코인이슈 저놈이 앞으로 상승장이 오려면 슈퍼카 엔진 2개 중에 1개 경제 성장 엔진이 켜져야 되는데 1분기 때 꺼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괜찮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2.5%로 예상한다 그러죠. 아, 그러면 1분기 성장이 둔화됐다는 건 실제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나 소비가 꺾였다는 게 아니라 어떻다?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늘어났고 금수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상품 수입이 늘어나서 무역 적자가 늘어났구나. 아, 미국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 가는구나. 경제 성장이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가는구나. 여러분들 코인 가격이 지금 왜 전고점 돌파할 것 같고 시장 분위기가 좋고 미국 증시가 돌파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뭐 관세 협상 뭐 불확실성 해소, 아니면 뭐 법인세 인하, SLR 법안 규제 완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미국 경제 성장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성장을 받쳐주면 어떻다? 주식이랑 코인 시장은 간다고요. 요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여러분들 최근에 일본의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두렵죠? 야, 작년 8월 5일처럼 다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는 거 아니야? 다시 블랙 먼데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일본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받쳐지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안 나와요. 비관론자분들, 하락론자분들, 시즌 종료다 하시는 분들 항상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요거 재밌죠? 주 메인 소스로 쓰죠. 일본 금리 올려도 미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안 나온다. 미국 경제 성장률만 받쳐주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퀄 뭐예요? 환율이죠. 환율이 뭐냐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게 환율이라고. 미국 달러의 가치, 화폐 가치가 환율이라고요. 그럼 달러가 강세고 환율이 세다는 거는 무슨 뜻이다?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거겠죠. 이거를 한번 잘 연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뉴욕 증시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에도 상승, 개인 투자자 저가 매수 몰려. 제가 요거 무디스 신용등급 지난 주말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에 하나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누가 있다? 대기성 현금 자산이 많다. 밑에서 주스려고 하는 지금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 몰렸다 그러죠? 엊그저께 그 개인들 ETF랑 펀드로 들어온 상품 유입된 액수만 몇십억 달러가 넘어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 주식 빠지잖아요? 기회라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핵 협상이 불안했나?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 준비. 핵시설을 이란 쪽으로 쭉 돌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미운 오리 새끼예요. 야, 트럼프야 나 좀 봐줘. 트럼프야 나 좀 봐줘. 러시아가 바이든한테 했던 행동을 똑같이 지금 트럼프한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동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트럼프 감세한 1차 관문 넘었다. 하원 지났고 이제 상원 남았습니다. 자, 블랙스톤, 비트코인, ETF의 최초 투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블랙스톤이 비트코인 ETF를 샀대, 블랙록 거. 여러분들, 블랙록이 어디서 뿌리를 만들어서 나왔냐면은, 블랙스톤에서 분사해서 설립한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원래는 블랙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블랙스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레리핑크랑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전 세계 1등, 블랙록으로 된 거라고요. 독립해서 성공한 게 블랙록이. 1985년도에 처음 설립된 게 사모펀드가 블랙스톤이고, 그때 당시에 그 리먼 브라더스 출신 창업자 2명이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따로 독립해서 나온 게 블랙록이. 자, 그동안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나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저거 왜 투자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 투자 안 한다고 유명하죠? 욕하고 그 정도 급이었어. 근데 블랙록이 투자를 해. 뭐를 의미할까요? 최초 요게 중요해요. 아마 제가 재작년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건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내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해도 담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기억나세요? 비트코인 너무 싫어, 저거 도박이야, 튤립 버블이야 하더라도 지네 회사를 지키려면, 안 없어지려면, 상대방 이런 경쟁사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비트코인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안 담더라도 비트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세요? 비트코인이 좋아서, 비트코인이 최고라서가 아니에요. 지네 회사를 위해서라고. 블랙스톤이 비트코인 좋아서 할까? 비트코인 좋아서 했으면 이미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 준비했겠지. 부랴부랴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블랙로커 사는 이유가 뭐야? 지네 회사 존폐 위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해 들어볼까요? A라는 자산운용사가 있고 B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어. A라는 자산운용사는 3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내기 시작했어. 여기 A라는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맡겼더니 50% 비트코인 수익률을 거뒀어. 근데 B는 전통 자산에 투자를 해서 20%를 냈어. 어디에 자본이 몰릴까요? 당연히 A겠죠. 그럼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 금융기관, 은행들 얘네들이 비트코인이 싫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고. 21년도부터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면서 비트코인 투자하시고 코인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남들보다 앞서간 거예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이 방송 보면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막 알트코인에 몰빵하고 코인 투자를 좀 실패해가지고 앞서가지 않는 것 같죠? 아니요. 앞서가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이러한 정보로 앞서가지만 실제로 투자를 정확한 방향으로 해야지만 더 5년, 10년, 15년, 20년 친구들, 뭐 지인들 이런 분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지금 상승장 이제 초입 구간이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겪게 될 2달, 3달, 많게는 뭐 4개월, 올해 하반기까지 이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내일 다룰 겁니다. 스페셜 특강.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돈 안 받아요. 불장 임박했기 때문에 긴급으로 스페셜 특강 연 겁니다. 3주 동안 진행되고 요거 내용 한다는 거. 22, 29, 6월 5일 목요일 9시마다 3주 동안 걸쳐서 합니다. 자, 테더스는 외노자, 정치권, 통화주권 위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급. 자, 한번 볼게요. 테더스는 외노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요새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면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막 그 USDT 막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월급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고. 야,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난 코인 투자 안 해. 그러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늘어났고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 오신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막 부랴부랴 막 해가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이거 내가 언제 얘기했던 거야? 2년 전,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스테이블코인 빨리 앞서가야 된다고. 근데 막 21년도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은 뭐 망하고 CBDC 나오면 스테이블코인 없어질 거고 지금 얘기 쑥 들어갔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막 경제학자분들 다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표도 얻어야겠다. 아주 그냥. 대통령도 당선돼야겠다. 스테이블코인이 부랴부랴 얘기하죠. 뭔지도 모르고. 동대문에 테더 오래전부터 쓴 요거는 뭐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는. 동대문보다 더 일찍 쓴 게 어딘지 알아요? 명동 사채시장에서 USDT 더 빨리 썼었어요. 동대문에서 테더 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테더 CD기도 들어온 거 지금 외국인들이 그거 뽑고 있죠. 그걸 왜 사냐 사기다 하고 어쩌다 한숨만 나온다고. 아무튼 답답하면 정치 얘기하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관심도 없어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관심 없습니다. 아무나 돼. 어차피 그분이 그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야? 여러분들 자산만 지킵시다. 열심히 경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정치 국회의원 되지 말고 경제의원 됩시다.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고 오케이 너네가 법 만들었어. 우리는 따박따박 세금 내고 할 거야.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자, CME 비트코인 선물 11만 달러 돌파. 사상 최고가 경신 좋습니다. 자, 우리 하우스 방향성대로 가네요. 4월달 회복, 5월달, 6월달 트라이 해보자. 제가 4월달, 5월달은 비트코인 가격이랑 도미넌스 정고점 돌파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드디어 비트코인 정고점에 다다랐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 이미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액은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가격은 이제 오늘 10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소폭 하락해서 10만 6천 7천이죠. 10만 9천입니다. 9,300. 전고점까지 1,300달러 남았어요. 봅시다. 나스닥 상장사 BTCX 800만 달러 이더리움 추매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담아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의 기업 가치를 올렸다면 이제는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 들어가죠. 이더리움 들어가요. 얘네들 ETF 담았겠지. 이더리움 다 들어간다고. 제가 이더리움 가격을 좋게 봤던 이유, 올라갈 겁니다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기관들의 진입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비트코인을 담아서 지네들 기업 가치를 올렸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잘 나가. 야, 저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2001년도 IT 버블 때 그렇게 폭락했던 기업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잘 나가네? 그럼 그 모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나도 비트코인을 담아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잘해볼래? 한번 열심히 해볼래? 라는 기업들이 이미 많아. 나는 비트가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암호화폐 크립토 자산 ETF 승인된 게 이더리움이 있네? 시가총액 이더리움을 갖고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모아서 지네 가치를 띄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통해서 지네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이런 나스닥 상장사 BTCX 이런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작년에 이더리움 가격 막 떨어지고 솔라나 얘기했을 때 그때 이더리움 안 나고 뭐 했어? 올해 상반기 이더리움 최저점까지 빠졌을 때 그렇게 다 욕할 때 안 나고 뭐 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고요. 전 지금 이더리움 지금 가격도 전 너무 좋다고 봐요.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면 유입량 좋습니다. 6억 달러 들어왔네요. 야, 6억 달러 들어왔어요. 뒤집어지죠? 6억 달러.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왔고,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의미 있지는 않다. 6천만 달러 들어왔습니다. 1억 불, 한 몇 억 불 정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량이 막 늘어났다, 커졌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왔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5월 22일 미국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의미 없고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신규 주택 판매 넘기고요. 29일날 국내 총생산 GDP 1분기 마이너스 0.3 나왔고 속보치 이제 잠정치죠. 괜찮게 나올 겁니다.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개인 소비 지출 크게 높게 안 나올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비너고용지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6월 6일날 실업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 금리 결정 금리 살짝 올릴 수도 있는 가능성 있다는 거. 그리고 19일날 근데 7, 8월 달에 또 일본에서 큰 정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올릴까 싶기는 합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요거는 근처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올리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받쳐준다 그러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19일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요때 뭐 금리 동결하겠죠. 근데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언급도 해주면은 뭐 좋을 것 같은데 근처 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음 FOMC 금리 결정까지 거의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저는 금리 동결이라고 장담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금리 동결 6월 달에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장담해? 저는 장담 못해요. 왜? 이제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트럼프 정부가 관세 협상 어떻게 발표할지 알아. 관세 협상 진짜 뒤집어지게 발표하잖아요? 금리 내릴 수 있어요, 연준이.